그러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응급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일사닥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뭐죠? 이제 우리 둘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니까 좀 섭섭하긴 하네. 조금 있으면 또 돌아오실 텐데 주수연쌤은 자기 영상을 많이 올리기로 했으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데 지금 전체 인생으로 보면은 그 의사로 근무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대학병원에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혹시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만이라도 해줬으면 그분들이 훨씬 인생이 또 달라졌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저희가 말을 좀 해보면서 이런 분들이 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났을 때 이런 류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하자 얘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중환자실 인턴일 때 되게 젊으시고 몸이 되게 좋으신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분의 사연을 같이 인턴하는 동기들한테 들은 거죠. 그때 중환자실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다 너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 환자분의 이제 신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는 얘기를 드리기 어렵지만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운동 되게 많이 하고 헬스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병원에 오신 거는 내과로 숨이 차가지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숨이 차고 이러니까 병원에 오시긴 했는데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신장이 엄청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몸도 좋고 젊고 이런데 당장에 입원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 같아요. 좀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면 다시 오겠다 이러고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날 119로 그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심정지 상태로 실려오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행히도 심장은 뛰었는데 그러고 나서 중환자실로 가시고 결국에는 돌아가신 사건이었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실제 스스로 막 주사를 놓는다든지 스테로이드 그런 같은 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은 혹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주사를 가지고 어떤 약물을 근육 주사로 해가지고 맞으셨던 분이었어요. 근육을 좀 더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신장을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헬스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테로이드나 불법 약물 같은 거를 어떤 경로든지 구해가지고 복용하시고 주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가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그랬던 분이 연조직염을 늦게 발견해가지고 좀 안 좋게 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봉화지겸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사건들이 왜 안타깝냐면은 스테로이드를 먹는다고 해서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드물게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뭐 건강하다, 평소에 나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난 건강해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뭔가 안 좋으면은 어떤 민간요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은 그분도 입원을 권유했을 때 입원해가지고 뭐 투석을 받던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셨으면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젊은 분들이 또 건강을 맹신하다 보니까 맞아. 민간요법 그런 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100명 중에 사실 뭐 99명은 괜찮아요. 근데 한 명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 한창 미용 시술이 유행했을 때는 얼굴에 뭔지 모를, 특히 무슨 미장원 이런 데에서 민간요법으로 주사기랑 파라벤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얼굴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10년 후에 막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대학병원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젊은 환자분들이 자기 건강을 맹신하는 걸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주변에 저도 몇 케이스가 있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주변에. 요즘 자세들이 안 좋으니까. 하도 TV 같은 거 보면은 허리 디스크를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진다, 운동 인간요법 뭐 이런 걸로 해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 디스크도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신경 증상들은 대표적인 뭐 저도 뭐 신경외과 전공은 아니지만 다리를 막 질질 끌고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누가 봐도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나는 허리 근육을 키워서 그걸 낫게 하겠다.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경 손상이 좀 지속
계속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회복이 되게 더디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젊으신 환자분들한테 그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회복력에 자신이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는 수술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섭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시니까 나중에 젊은 나이에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가 나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맞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허리 수술이라고 하면은 다 철심을 박는 줄 아시는데 그런 게 아닌 수술도 있거든요. 그냥 열어서 튀어나온 디스크 잘라내고 닫는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일찍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경우가 생각이 나는데 방금 이제 우리가 치료를 지연해가지고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근에 중환자실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당뇨가 오랫동안 있으셔가지고 당뇨 발이 많이 진행을 했었던 상태였어요. 처음에 발에 문제가 좀 생겼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았겠지만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나서 치료를 안 하고 댁에서 그냥 지내신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커졌을 때도 그냥 치료를 안 하고 보호자분도 그거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댁에 그냥 계속 계시면서 그냥 퍼즈 같은 걸로 소독 정도만 하고 빨간 약 같은 걸로 이게 그런 걸로 나을 상처가 아니거든요. 계속 심해져서 무릎 관절을 침범하고 다리 전체를 침범하고 그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다리뿐만이 아니고 감염이 전신적으로 나타나서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고열이라든지 그분은 실제로 응급실에는 의식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오셨는데 사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무릎 위에서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 수술이 조금 하루라도 더 늦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한 상황이거든요. 그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은 상처에서 분명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혹은 이제 병원에 갈 형편 그런 게 좀 안 되셔서. 근데 사실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나이도 젊으셨어요.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주변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볍게 모든 걸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모든 경우에 무슨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1, 2주 증상이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뭐 동네 병원 가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대가가 너무 크니까 저희는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약의 용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만 먹으면은 아 나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의 용량은 그 안정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용량을 맘대로 변경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젊은 환자분이었는데 조금 이제 그 기능이 떨어지셔가지고 중요한 그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 그 약을 이제 드셨는데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과용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능이 너무 활발해지셔가지고 약의 효과가 아주 좋아. 약의 효과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이제 혈액을 많이 가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괴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응급이기 때문에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 그런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은 몇 명에서 달라붙어가지고 그쪽에서 혈액을 이제 맞아요. 빼주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또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약의 용량 같은 거를 과용을 부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괴사의 위험성 자체도 무섭지만 이제 굉장히 응급실 한가운데서 많은 의료진들이 둘러싸고 거기다가 주사기를 찔러가지고 피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약 용량은 항상 정확하게. 오늘 저희가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약간 뜨끔하셨다면은 평소에 그런 습관을 조금 고치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더 나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별거 아닌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꼭 가시고 진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